하나통합의원 전원준 박사가 진행하는 건강 이야기. 치유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 치유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건강에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 즉 꼭 치유를 정말 원하는 분들은 병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치유의 힘에 관심을 갖는 게, 그 병이 뭐냐, 그 상관없이 치유의 힘을 정말 알아서 거기에 관심을 가질 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입니까? 잘 낫지 않는 가장 무서운 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뭐 암이라든가 또는 뭐 마음의 병이니 여러 말씀을 하는데, 죽음이라는 병이 가장 어렵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죽음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죽음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이제 그 의사들 중에서도 이제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는 의사들이 여기저기 세계적으로 있는데, 최근에 일본 도쿄 대학의 응급학과 교수가 이게 사람은 죽지 않는다, 뭐 이런 책을 내고, 서울대학교 그 병원의 내과 의사인 정현채 교수님이 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제 이 죽음은 없다, 뭐 이런 책도 있고, 스위스의 이 정신과 의사가 펴낸 사후생, 죽은 후에도 생명이 유지된다, 하는 그런 책도 나오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의사들도 연구하고 논의를 하는데,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최근 그것에 대한 의학이 이 저온 냉동의학이라, 크라이오 메디신, 또 크라이오 바이올로지라고 그래가지고 냉동 생물학이라고 하는 게 최근 몇 년 사이 대두가 됐는데, 지금 그 선진국에서는 이제 환자가 죽으면은 화장이나 매장을 하지 않은 채 냉동 박스 안에 급 냉동을 시켜서 보관 해 놓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환자의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유시킬 수 있는 의료 기술이 개발되면은 냉동을 풀어서 다시 살려내겠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뭐 다음에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고 싶으시면 이런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왜 거론이 되기 시작했느냐면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죽었다가 냉동 시체 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여기저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기록들을 모아서 체계화 시킨 것보다 자동 소생 현상이다, 오토 리서시테이션 페노메논이다. 용어가 어려우니까 나사로 신드롬이다. 성경책에 보면은 나사로라는 젊은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내용이 있죠. 그 이름을 따서 나사로 증후군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카나다에선가 미국에서 4살짜리 어린이가 저녁에 부모들하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잘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애가 사라져갖고 안 보이는 거예요. 벽장을 뒤져도, 화장실을 뒤지고 아무리 뒤져도 없어요. 눈이 많이 왔는데 밖에 마당 한쪽 귀퉁이가 이게 볼록하게 눈이 덮여 있는 게 거기를 찾아가 보니까 그 애가 거기서 얼어서 죽어 있어요. 아마 몽유병이 있었든지. 그래, 부모들이 급하니까 얼어서 죽어 있는 애기를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그게 냉동이 풀리면서 다시 살아나 버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나다의 북쪽 지역의 산속에서 사는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는 개구리들, 산개구리들이 여름에 잘 뛰어노는데
그 이제 그 카나다 북쪽 산악 지역에는 뭐 영하 30도, 40도 이렇게 흔히 내려가는데 겨울도 길고 그 개구리들이 겨울이 되면 다 얼어 죽어가지고 죽어버리는데 봄이 되면 다시 다 소생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걸 귀담아 듣질 않으니 뭐 잘못 본 것이지 어떻게 서너 달 동안이나 그 얼어 죽어 있는 개구리가 봄이면 또 살아나느냐. 네, 이걸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죽은 아이가 얼어서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게 되고 여기저기 죽은 시체 냉동 창고에 있는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생겨서 자동 소생 현상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미국의 생물학자들이 바로 그 여름에 그 산개구리들을 잡아다가 실험실에 냉장고에 냉동실에다 이게 넣었는데 다 얼어버렸죠. 그러니까 뭐 심장도 다 얼어버리고 또 혈관도 다 얼어서 이제 죽었단 말입니다. 죽어 이제 그걸 다 꺼냈는데 냉동이 풀리니까 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냉동 생물학 그 이제 어항 속에서 이 얼어 죽은 금붕어가 다시 살아난 거라든가 개구리가 다시 살아난 그 과정을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 개구리가 다시 다 살아나는 걸 보면서 사람도 냉동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겠구나. 이게 이제 냉동 생물학, 냉동 의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 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냉동된 그 개구리들이 냉동이 풀리니까 다시 살아나게 하는가. 뭐 약을 쓴 것도 아니고 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절로 말 그대로 자동 소생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이 생명의 에너지이고 자연 치유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지를 전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계속 사람을 살리는 생명 에너지, 생명의 기운, 자연 치유력이 계속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생명의 에너지, 자연 치유력이 있는데 아무래도 웬만한 병이 이 생기와 자연 치유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게 되면 그게 뭐 암이든지 심장병이든지 어떤 난치병도 쉽게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좀 잘 알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을 고치는 우리가 일반 병원에서 하는 뭐 여러 가지 의학 전문적인 치료를 잘 하더라도 이 진짜 생명을 살리는 이 생명의 에너지와 자연 치유력을 우리가 깊게 잘 생각해서 그걸 잘 보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병이 뭐 고혈압이냐 당뇨냐 암이냐 류마티스냐 자가 면역질환이나 뭐 많은 병명이 있는데 그 병이 무엇이든지 결국은 이제 세포가 고장난 것입니다. 이 세포. 사람은 수십조 개의 이제 세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사람은 이제 세포 뭉치예요. 근데 병은 근본적으로 원인을 추구해 가게 되면은 그 세포가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인데 세포의 기능이 이제 고장났다. 근데 그 세포는 이제 세포 안에 세포질이 있고 그 세포질 속에는 우리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에너지 이제 발전 소화 같은 게 있고 세포의 이제 운명을 이제 좌우하는 것은 세포 핵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라고 들어보셨죠? 23개의 일종의 생명 설계도와 같은 염색체가 있는데 각 염색체 안에는 약 3,000개 정도의 이 유전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유전자란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약 태어날 때 24,000개 정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결국 이제 병의 원인을 쭉 추구해 가게 되면은 그 이제 유전자가 이제 고장났다는 것입니다. 유전자는 컸다가 꼈다가 전기 스위치처럼 할 수가 있고
그러는데 그것이 유전자가 아예 꺼져버리거나, 이제 유전자가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손상을 받거나 변질이 되거나, 그래서 이제 병은 결국은 그 병이 무엇이냐는 그 유전자를 검사해 보면 우리가 병의 원인을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소위 게놈, 유전자 지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전자 지도라고 하는 게 이제 완성된 게 약 10몇 년 됐죠. 이제 전에는 그 유전자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저희들이 의과대학을 다닐 때 유전학이라고 하는 것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제 유전자를 이제 부모로부터 받게 되면 그건 변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그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안젤라 졸리가 이제 자기 외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유방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유방암 때문에 이제 세상을 떠나니까 자기 자신의 그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어머니나 외할머니로부터 온 유방암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예방적 수술로 이 유방 절제 수술을 해가지고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 후천적 유전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 체계가 약 10여 년 전부터 생겼는데, 우리가 부모로부터 유방암이냐 또는 위암이냐 어떤 암의 유전자를 타고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전자를 누가 바꾸냐? 유전자를 자신이 옵션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 후천적으로. 그게 이제 후성 유전학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희망을 갖게 된 것은 우리가 이제 부모로부터 어떤 그 병적인 유전자를 타고났다 하더라도, 자,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를 바꿀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이냐? 두 가지입니다. 육체의 환경과 우리 내면의 마음의 환경, 이 두 가지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후성 유전학의 기본 명제입니다.